수고 많으십니다. 예, 하시죠. 그럼 여기 오늘 둘러보신 거 얘기 먼저 잠깐 하시고. 예, 뭐 질문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왔는데 이 전태일 기념관은 지금 해놓은 수준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놓은 기념관은 과거의 전태일 어느 곳보다도 제일 잘된 그런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좋고 사실도 충실하고 오늘 또 해설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일정하게 프로그램별로 국고에서도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좀 지원이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1983년, 4년이 되겠네요. 84년에 전태일 기념관, 기념사업회를 만들었는데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제가 만들어서 초대 사무국장이고 회장님이 그때 문익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이소선 어머니 모시고 기념사업회를 하고 또 전태일 기념관을 창신동에 제가 외국에 특히 독일 모금하는 독일의 테르데좀이라는 그 인간의 대지라는 재단에 모금재단인데 그 모금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신동에 전태일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돈을 한 6천여만 원 주고 가정집 중에 그 창신동에 가장 큰 가정집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념사업회와 기념관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전했는데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돼 있고 또 저도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1970년에 전태일 이 열사가 분신을 하고 1970년 11월 13일에 분신을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는 공장에 구로공단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좀 제대로 된 공장에서 일을 해보겠다 해서 구로공단에 드레스 미싱이라는 미싱 공장에 들어가서 제가 여름 방학 때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도저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72년에 유신이 됐습니다. 유신 선포가 돼서 73년 이때 이제 제가 복학을 하면서 우리 이소선 어머니 당시에 쌍문동 도봉구 쌍문동 208번지 그게 아까 말하는 판잣집입니다. 전태일 살아있을 때 자기가 직접 도봉산 밑에 거기 산속에다가 판잣집을 지은 겁니다. 그 마을이 한 20가구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태일 집이었습니다. 아까 여기도 나오다시피 거기에 가서 이제 청계노조 간부들하고 어머니한테 모르는 거 이제 제가 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주로 이제 한자 모르는 거 많이 있어요. 당시는 근로기준법이 한자로 된 것만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이 한글판이 나오게 된 것은 1980년대 돼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한글 근로기준법이 없었어요. 전부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한자로 읽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태일은 한자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았는데 그래서 한자 공부를 좀 해서 알더라도 그 용어를 또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청계천에서 취업을 제가 했어요. 재단 보조를 해서 재단을 좀 배워가지고 학원에 신평화 복장학원이라고 이제 그때는 복장학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엔 거의 없는데 이제 재단이나 이런 거 배우려면 학원에 다니면서 그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들어갔는데 기술을 배워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뭐 한 달 하고 나니까 그냥 바로 잘려가지고 해고돼가지고 딴 데 알아보라 그래서 또 딴 데 갔더니만은
딴 데서 또 한 일주일 되기 전에 또 잘려서 이랬는데 제가 뭐 일을 안 해서 잘린 게 아니고 보통은 여기 청계천에 오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한 13살, 15살 이내 이런 어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저는 나이가 20이 넘어서 23살 뭐 이렇게 늦게 가니까 아무리 해도 이 손이 못 따라가요. 한 10살 때부터 하던 사람들하고 나이 들어서 망치질하면 망치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쫓겨나고 이렇게 계속 한 3번 쫓겨나다가 보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일은 또 아침 8시 정도부터 시작해가 그 당시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11시쯤 돼야 끝나요. 하루에 뭐 13시간, 4시간씩 일하는데 월급은 다 보니까 10,000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그때 10,000원을 받았는데 월급 봉투를 보면은 그냥 김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씨라는 것밖에 없죠. 제 이름도 없어요. 그냥 김씨 10,000원. 그냥 그게 끝이에요. 뭐 이게 뭐 연장수당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따서 그게 이제 보일러 자격증, 전기 자격증 이런 걸 따서 한일 도로코라는 개봉동에 있는 거기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 취업하니까 첫 월급이 50,000원이었어요. 그 10,000원 받던 사람이 8시간 하고 50,000원을 받으니까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벼락 출세를 했는데 이 지금 또 이 창신동에 가보시면은 이 봉제 공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먼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지만 좁고 먼지 나고 정말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봉제 노동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여기는 병화시장이나 이쪽에는 물건만 팔지 공장 없어요. 그 공장이 이제 옮긴 게 여기가 값이 비싸니까 그 주택가, 지하실 이런 데로 장신동, 신당동, 멀리는 도봉구 이런 데까지 전부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싣고 이렇게 와서 파는 곳이 남아 있는데 그때는 여기가 전부 공장이 더 많고 가게는 밑에 층 1층, 2층 정도가 가게가 있고 위에는 전부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가게가 창고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 전태일을 아주 뭐 민주노총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분은 정말 기독 청년입니다. 그 본인의 읽어보시면은 전태일 평전 읽어보면은 어머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세요. 어머님 영향을 많이 받고 어머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의지가 굳고 생각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머님의 영향 아래서 전태일이 교회 같은 데나 성경 같은 거 읽으면서 그 예수의 삶, 자기를 몸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러한 이야기나 그런 정신이 가득한 분이에요. 항상 남을 돌보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미싱사 시다, 어린 이 시다들을 돌보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번신한 겁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살아서 지금도 뭐 사장도 하고 빌딩 가진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을 위해서 더 못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그 정신이 전태일 정신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정신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이게 뭐 전태일 같은 뭐 혁명가로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뭐 이런 사람이 전태일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전을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돌아보시면 전태일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항상 그 어린 시다들 또 피를 토하면서 그때는 폐병이 많았어요. 폐병이 걸려서 피를 토하는 여공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없는 돈을 가지고 풀빵도 사주고 항상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도와주는 이 정신이 전태일 정신이에요. 절대로 뭐 자본가를 타도하자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꿈이 또 뭐냐 하면은 전태일
피복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공장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시다들 대우도 잘해주고 이런 것을 자기 일기장에 다 써놨어요. 자기가 어떻게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잘 직원들을 잘 대접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전태일은 뭐 자본가를 타도하자 이것도 아니고 또 무슨 혁명을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청년이다. 그래서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요 신라 호텔 옆에 보면은 서울 성곽 밑에 거기 형제교회가 있는데 그 김동환 목사님이 있어요. 김동환 목사님이 목사로 담임 목사하는 거기에서 이제 처음 달려와 가지고 마성 모란공원에 거기에 묘소에다가 기독청년 전태일의 묘 이렇게 그 지금 비석이 그 있습니다. 마석에. 그게 그들 기독청년 전태일의 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전태일 정신은 기독 정신 또 희생 봉사하는 정신 기독청년 전태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그런 이야기는 안 써놨는데 그 묘소 가면 비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태일 정신에 대해서는 전태일의 평정과 그 어머니의 정언, 어머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순옥 관장, 정관장이 지금 현재 관장입니다. 전순옥 관장, 또 남동생 전태삼 씨도 있고요. 또 전태리라는 또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전태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같으면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어요. 다. 현대 기아 다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임금 투쟁하고 자기 밑에 하청 공장에 대해서 하나도 안 돌보는 이거는 전태일 정신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전태일 정신은 자기의 임금 몰려달라는 게 아니라 전태일은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 밑에 시다들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게 전태일 정신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전태일을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그는 전태일 정신하고 반대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항상 걱정하고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희생정신 이게 전태일 정신이에요. 자, 뭐 말씀하시죠. 질문 먼저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장관님이 대선 출마 선언하시고요. 오늘 첫 행선지로 전태일 기념관을 왔는데 일각에서는 장관님 모두 다 한국계 노동계 상징적 인물인데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청년이나 무당층의 중도층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걸 좀 깨기 위해서 오늘 전태일 기념관을 첫 행선지로 택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이 중도층 확장 관련해가지고 좀 같이 좀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뭐 전태일은 뭐 중도성 확장 이런 거는 이제 이 전태일하고 꼭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전태일의 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지사 할 때도 우리 어머니 모셔가지고 수원의 경기도지사 공간에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말씀도 듣고 또 여기 전순옥 관장도 내가 모셔서 말씀도 듣고 우리는 이제 집안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여기는 특별히 전태일은 제가 생존에 계실 때 몰랐어요.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생존에 있을 때 전혀 몰랐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종도 확장 이런 거는 뭐 저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요. 또요. 저
꼭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랑 결부짓지 않아도 아까 뭐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중도층 확산에 대한 한계나 이런 걸 지적하는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첫째 질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도를 확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중도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중도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김문수다 이러면은 돈 많은 재벌들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또는 기업인만 옹호하고 노동자는 안 옹호하지 않느냐? 잘 사는 부자만 옹호하고 못 사는 밑바닥은 옹호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완전히 친미 친일 뭐 이런 거 아니냐? 반미 반일을 해야 민족주의인데 뭐 이런 생각 그런 게 대체로 중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보다도 더 이 밑바닥 가장 어려운 노동자층과 또 영시의 서민들, 농민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소외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호남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아마 제 볼 때는 후보 중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처가 자체가 호남이고 저 자신이 노동이나 이 빈민들의 삶을 계속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를 중도라 그러는데 당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해 주면 또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거는 그런 겁니다. 또 말씀하시죠. 제 질문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나누셨다고 어제 언론에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나누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년이라고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그 말씀 어제 다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됐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 국무회의 마치고 그만두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고 제가 장관으로 임명해 주셔서 했는데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출마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출마는 전혀 뭐 그 이야기할 계제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 충분히 나오셨을 것 예. 같은데 저는 좀 예. 하나만 좀 그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전혀 저는 모릅니다. 후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다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랜 동안 청와대에 근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는 처음 이제 한 2년 몇 개월 동안 용산에 이용을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방금 그 비대위에서 예? 1차를 100% 국민 민심 반영으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경선 이런 것들은 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그 담당하는 우리 캠프의 실무 책임자들이 하고 제가 뭐 후보가 룰이 100인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오늘 결정했습니까? 네. 그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100% 민심이다. 네, 1차는 1차 컷오프 4명 2차에? 1차 컷오프 1차에 민심이다. 뭐 그럼 그대로 가야지. 저는 뭐 후보인데 선수가 룰이 어떻습니다. 뭐 룰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저는 종전에 있던 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원래는 얼마인지 그 뭐 저는 관심도 많이 안 가졌고 뭐 하여튼 룰대로 따라가야죠. 저는 선수니까. 네, 감사합니다. 됐죠? 마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기회에 아니면 또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하여튼 매일 언제라도 또 계속 내일 뵐 것 같아요. 내일 또 할까요? 내일 또 네. 뵙겠습니다. 너무 힘드신데 이거 좀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한번 오신 김에 돌아보시면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과 교훈을 주는 역사 교육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